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12월 23일 금요일 밤 9시 55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주요 지수들 한번 볼게요. 일단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죠? 비트코인은 지금 일단 어제 얘가 음봉에서 쫙 한번 말아 올렸네요. 이렇게 5선을 이렇게 쭉 치고 내려갔다가 쫙 다시 한번 말아 올리면서 괜찮은 모양을 만들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5선 위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괜찮은 모양이었고 지금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5선을 좀 지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얘가 5선을 지키면서 마감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5선이 요 초록색 요 10선을 골든 크로스 하면서 올라가고 10선도 이렇게 돌려나가는 이런 모양이 20선 여기에 있고 이런 식으로 가면 괜찮은 모양이 연출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내일까지 지나봐야 알겠죠. 얘가 일단은 어제의 이 말아 올린 요걸 보면서 조금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는 있겠죠. 일단은 이런 어떤 바닥에서 쫙 말아 올리는 도치 형태의 이런 모양이 나온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좋냐면 얘가 여기 시가 16,824불이거든요. 요때 어제의 시가가 16,824불인데 이제 오늘의 오늘의 이 일봉의 종가가 적어도 16,824불 위에서 끝나는 게 좋겠죠. 베스트는 어디냐면 여기에 고가, 최고가인 16,866불. 16,866불. 그 위에서 이제, 일봉으로 뚫고 올라가면 좋겠죠. 그렇게 되면은 내일도 아마, 이렇게 양봉 하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그러면 이제 제일 베스트는 뭐냐면 얘가 여기를 돌파할 때가 요 자리를 돌파할 때가 이제 단타로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는 괜찮은 자리가 될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요 자리가 얼마죠? 17,043불. 17,043불이고 요때는 이제 단타 자리가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따가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한번 보겠지만 얘가 이렇게 여기를 돌파할 때쯤 되면은 한번 알트들이 한번 이렇게 조금 전반적으로 오늘도 보니까 메이저 알트들이 조금씩 올랐어요. 거의 뭐 미비하게 그냥 바닥에서 조금 그냥 뭐 매수 살짝씩 이렇게 뭐 그냥 프로그램 어떤 매수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조절하고 있는 그런 느낌? 예, 그런 식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채널에서는 17,043불을 일봉상 종가로 뚫고 올라갈 때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여기 음봉 하나, 둘, 여기 세 개가 붙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5선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나 내일 9시까지 정말로 얘가, 여기 위로 회복을 해서 올라올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17,043불을 단타로 들어갈 수 있는 목표가로 두고 매수 타점으로 보고 목표가가 아니라 매수 타점으로 두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면 이제 뭐 조금 여기 지금 요 자리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지금의 어떤 그 박스권 안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요 안에서 이렇게 요 박스권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있겠죠. 이렇게 얘가 지금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요런 박스권 안에서 있다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좀 라인을 조금 두껍게 해서 얘가 요런 박스권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더 상승하지도 못하고 더 하락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조금씩은 요때 올리고 올라갔었죠. 이렇게 그 고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올라갔고 저점을 조금씩 높으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제가 과거에 추세 어떤 그런 캔들의 모양을 얘기하면서 추세적인 것을 얘기할 때 상승 중에 이렇게 고점이 이렇게 폭이 낮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뭐 이런 식의 상방 세기형 별로 안 좋은 건데 지금 이제 상승 중에 또 이런 식으로 나팔 모양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상승 중에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도 이제 이거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돼야 되죠?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이 추세를 이어가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얘가 각도를 좀 높이면서 이렇게 올라갈 필요가 있어요. 저점을 이제 더 이상 저점을 여기서 더 깨고 내려오면 이게 벌어지는 이유가 뭐죠? 고점을 한번 더 높게 치고 저점을 또 다시 이렇게 저점을 올리는 게 점점 이제 이게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얘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는 거는 별로 좋은 모양이 아니니까 그런 건 그냥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얘가 이런 상황에 있는 거죠. 여기 박스권의 최상단인 18,376불 요 자리, 그리고 최하단인 15,473불 15,473불 요 박스의 요 범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17,473불에서 18,376불 여기까지 요 박스권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단기적으로 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죠. 요렇게 하락을 했다가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ABC로 끝나지 않으려면 반드시 여기를 양봉으로 뚫고 올라가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얘가 양봉으로 이렇게 적산병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음봉을 이렇게 좀 회복하면 조금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 있는 상황이 또 되겠죠. 그러면 여기 다시 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는 파동이 나와서 여기 지지하고 올라가면 이제 이 박스권 횡보에서 얘네가 이제 사라지고 이 위에서 노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반대로 여기를 치고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위로든 아래로든 이 박스권 아래에서는 항상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박스권 횡보에서 특히 이 캔들을 만든 혼마는 이제 이런 횡보장은 매매를 쉬어야 한다. 매매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거의 50%의 확률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포지션을 취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하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추세가 만들어진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혼마도 얘기했고, 뭐 제시리 부모도 얘기했고, 윌리엄 오닐 이런 사람들 또 많이 이제 뭐 기술적 분석을 좀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게 어떤 가격을 정말로 이렇게 좀 편집증적으로 가격을 이렇게 기록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떤 추세를 살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은 이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오늘은 내일 9시까지 16,866불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를 뚫어야겠죠. 17,043불. 그렇게 해서 올라가주면 얘가 다시 정배열을 만들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결국에 다시 이제 구름대를 진입하려고 하겠죠. 근데 지금 얘가 여기 얇은데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여기 또 돌파하다가 무너지면 이제 여기 두꺼운 자리에 와 있거든요. 그럼 조금 더 길게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게, 일단 제가 요 후행 스팬, 요 녹색 있죠? 요거 초록색, 요게 후행 스팬인데, 얘가 일단 다시 여기 캔들 위에 있죠? 캔들 위에 있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모양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여기 이렇게 이대로 상승을 못 해주면 얘가 올라가질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주치고 있다가 어떤 여기를 급격한 어떤 상승으로 얘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면 결국 또 캔들 아래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럼 얘는 또 하락 추세로 쭉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좀 불안하죠. 그래서 얘가 오늘부터 이제 얘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상승보다는 하락의 무게를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일목균형표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얘가 예를 들면 이렇게 지어놓고 보면 여기 보시면 일목균형표상 지금 요 빨간색과 요 파란색이 있죠. 지금 요 빨간색이 기준선이고 요 파란색이 전환선인데 전환선이 지금 다시 또 데드크로스를 한 상황이에요. 이건 뭐 좋은 상황이 아니죠. 얘가 다시 급격하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전환선이 기준선을 깨고 내려오면 좋은 모양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함부로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뭔가 차트가 알려주는 어떤 지표와 다르게 지금 행동을 취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최고점 요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얘가 데드크로스 하게 된 거거든요. 이거 하나가 더 없어지면 얘는 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기준선도 지금 여기가 9개였으니까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여기가 26개죠.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여기인데 지금 얘가 한번 볼까요? 요것도 이제 알고 있으면 좋아요. 얘가 기준선은 지금 보시면 기준선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에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그냥 기준선은 지금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냐면 얘는 기준선은 요게 기준선의 범위예요. 요게 기준선의 범위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는 전환선의 범위는 요렇게가 돼요. 요렇게 요게 전환선의 범위예요. 그래서 요 지금 요 주황색 요 기준선은 최고점이 여기고 최저점이 여긴 거죠. 예. 반면에 전환선은 최고점이 여기죠. 그리고 최저점이 여기에요. 그럼 지금 요거를 살펴봤을 때 이 기준선은 이 전환선 요 빨간색 요 부분 이 전환선은 기준선보다 최고점은 낮은데 최저점은 좀 높아요. 근데 얘도 이제 기준선도 요거 하나 지워지고 여기 하나 지워지면 최저점이 조금 올라가겠죠. 근데 최고점은 그대로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기준선은 얘가 지금보다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기준선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세 개가 지워지잖아요. 3일이 지나면 최저점이 여기가 돼요. 여기가 되는군요. 여기가 최저점이 되고 최고점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 전환선은 최저점은 이제 3일이 지나면 최저점은 기준선하고 같지만 최고점은 얘보다 요만큼의 갭으로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죠? 이게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기준선이 이렇게 있는데 전환선이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제 그 이유가 얘가 전환선이 이렇게 내려오게 된 이유는 최고점이 이 기준선의 최고점보다 낮아서 얘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최저점도 이제 얘가 3일이 지나면 더 이제 얘랑 전환선하고 같아질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기준선은 조금 여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반면에 얘는 그대로인 거예요. 계속 여기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겠죠. 얘가 큰 등락이 없는 이상. 그래서 얘가 이 최저점을 전환선이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만들어질 캔들이 이 최저점을 깨거나 그러면은 전환선은 더 내려올 것이고 이 최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 이 최고점을 깨지 않는 한 얘는 이제 앞으로 이 지점에서 얘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요렇게 전환선은 요렇게 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거 한번 지워보고 파란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파란색이니까 전환선은 요렇게 갈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 최저점을 깨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반면에 기준선은 어떻게 되죠? 기준선? 예, 기준선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최저점이 여기에다가 여기로 3일이 지나면 이제 3일 후면은 여기가 이제 최저점이 되고 최고점은 여기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살짝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최저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자꾸 잘못 얘기하네. 여기. 예, 그렇죠? 여기. 최저점은 얘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도 살짝은 올라가겠죠. 살짝 올라가고 최고점은 그대로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얘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준선이 전환선 위에 있으면 좋은 모양이 아닌 거죠. 전환선이 이렇게 그러려면 전환선이 이 파란색의 전환선이 기준선을 골든크로스에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지금 전환선의 최고점인 이 지점을 깨고 올라가든가 그래야 돼요. 지금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 지점을 깨고 올라가든가 요거 하나가 더 지워지겠죠. 그러면 전환선은 며칠이 지나야 되냐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환선은 요거 하나가 지워지잖아요. 지워지면 얘는 더 내려올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점이 여기에서 이제 여기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전환선은 더 내려오고 기준선은 이렇게 올라가겠죠. 살짝. 얘는 그대로겠네요. 요때는 내일은 그대로일 것 같고 전환선은 좀 더 내려오고 많이 내려올 수도 있겠네.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모레 하루가 더 지나면 얘가 이제 여기가 최고점이 되겠죠. 여기가 최고점이기 때문에 더 내려오겠죠. 더 내려올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얘가 이 지점을 깨고 올라가면 이제 기준 전환선은 조금 이제 다시 반등하는 모양으로 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지점을 며칠 하나 둘 셋 3일 안에 이 지점을 양봉으로 뚫고 올라가야 전환선이 이렇게 다시 반등하고 기준선은 이렇게 내려오는 여기 조금 살짝 올라가서 이렇게 횡보하는 이런 모양에서 얘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모양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는 이 지점을 결과적으로 3일 후에 이 지점을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까지 여기 17,043불 위로 계속 올라가줘야 전환선이 다시 기준선을 골든크로스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일목균형표상 보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오늘부터 내일 모레 이렇게 크리스마스까지 해서 계속 양봉으로 17043을 뚫고 올라가면서 이 구름대 하단에 뚫고 올라가서 구름대 안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 좋고 그런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여기를 뚫고 올라가야 앞으로 좀 상승의 모멘텀이 단기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구름대를 뚫어야 돼요. 이 구름대를 양봉으로만 이렇게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계속 이게 상승세가 유지가 되거나 알트들이 막 펌핑이 나올 수 있는 횡보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얘가 여기에 저점을 깨고 내려온다. 그러면 전환선은 더 쭉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기준선은 심지어 살짝 올라가는데 이때 이 봉이 지워지기 전까지 기준선은 계속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선의 이 높이가 기준선의 이 최고점이 어차피 전환선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워지려면 거의 20일이 지나야 되거든요.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돼. 이거 지워지길 기다린다면. 그러면은 기준선이 이제 그때서야 전환선처럼 이제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하겠죠. 이 빨간색이. 그런데 만약에 저점을 더 치고 내려간다. 얘는 살짝 내려오더라도 전환선은 더 내려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얘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17,043불 위로 막 가거나 여기 올라가거나 이렇게 해야 이제 상황이 좋아지는 거고 아니면 이게 지워지거나 그럼 이게 지워지기까지는 20일 이상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하지 못하고 저점을 깨고 내려오면 계속 안 좋아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얘가 나스닥도 어제 음봉에 나왔다가 이렇게 지금 말아 올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얘가 봐야겠죠. 이게 지금 갭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건데, 주봉상 보면 제가 주봉상 그 얘기는 했었죠. 얘가 한번 보면 주봉상 보면 요때 얘기했었죠. 요때 쭉 그냥 여기 이때 이후로 21선을 한 번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가 요때 한번 21선을 회복했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여기 241선 여기를 한번 이렇게 쌍바닥 한번 터치하고 가면 좋다.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 여기 요 지점을 돌파하고 뭐 요 지점 이렇게 다 있죠. 이렇게 언덕들을 이렇게 돌파하기 전까지는 접근하면 안 된다. 얘가 이렇게 이제 여기 한번 찍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매수 타점이 되겠죠. 그렇게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한번 이번 주까지는 여기 240선을 딱 찍고 지지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이렇게 올라가 주면 비트코인이랑 뭐 같이 괜찮아질 것 같아요. 지금 뭐 실적 안 좋은 애들 지금 막 계속 빠져가지고 지금 나스닥이 좀 꼬라박았는데 뭐 얘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한번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0년물 채권, 10년물 채권도 이제 마찬가지죠. 얘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얘가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120선, 요 120선 자리죠. 120선 자리에서 쌍바닥 한번 딱 찍고 여기서 양봉으로 여기를 돌파했으므로 얘는 적어도 이제 여기까지는 다시 갈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데, 얘가 좀 약해졌어요. 이게 올라가는 게. 상승의 어떤 힘이 좀 약해졌죠.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슬슬 올라가고 있어요. 각도가 갑자기 좀 완만해졌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내려왔고, 이렇게 간다면은 이제 얘가 많이 가면, 이 각도로 가면 많이 가면 여기 가는 거고, 이제 안 그러면 얘가 다시 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고, 결국에는 여기 처음에 이제 요 자리, 3.72, 예, 3.72를 돌파해야 된다. 예, 3.72를 돌파해서 양복으로 올라가 주면, 일단은 요 작은 언덕 얹었으니까, 여기를 이제 3.796, 예, 여기를 이제 재차 돌파하러 가는 모양이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내일 어떤 마감을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조금 분명한 건 좀 약해졌다. 얘가 한번 여기서 급속하게 한번 각도를 세우면서 딱 올라가 주면 채권은 뭐 조금 상승의 가능성이 있으나, 지금 요 모양으로 봐서는 좀 힘이 약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도 한번 보겠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41선 아래에서 어제 이렇게 음봉이 떴죠. 아주 하락 장악형의 음봉이 나왔고, 이제 오늘 어떻게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만약에 음봉 하나 더 붙는다 이러면 이제 환율은 좀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예, 달러 인덱스가 이게 별로 안 좋죠. 지금 어제 제가 얘기했듯이 241선을 돌파할 때는 이렇게 음봉이 섞이면 안 돼요. 차라리 이렇게 쭉 빠졌다가 재차 돌파할 때 양봉으로만 돌파하는 게 좋지, 여기서 음봉으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깔짝대면서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얘는 또 얘는 진짜 크게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음봉으로 깔짝대면서 여기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결국 돌파 못하고 무너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달러 인덱스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 일단은
5선을 일단 지키는 게 관건이겠죠. 이 5선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음봉으로 무너지면 이제 무너지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국제 유가, 유가도 한번 계속 지금 살피고 있는 중인데, 일단 얘도 지금 여기 지금 오늘 어제였죠. 어제 상승 장악형, 오늘이군요. 오늘 상승 장악형의 양봉이 나왔고 여기를 돌파해야겠죠. 79.82.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다시 또 상승세를 이어갈 것 같고, 그럼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락했던 요 각도와 올라가는 각도가 지금 비슷하죠. 그럼 얘는 이제 맥시멈 여기까지 한번 희망을 해볼 수 있고, 여기에서 양봉으로만 뚫지 못하면 얘는 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일단 여기가 양봉으로 좀 다시 전환을 했네요. 오늘 양봉으로 전환을 했는데 얘가 지금 이게 지금 A, B, C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본 거죠. 근데 이제 얘가 오늘 양봉으로 막 여기를 뚫고 올라가서 막 이걸 다 회복하지 않는 한 지금 아직은 몰라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될는지 아직은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음봉의 이 꼬리, 이게 지금 오늘 이게 음봉으로 전환하면 이제 또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ABC로.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상승으로 다시 재차 올라간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제 음봉의 50%, 그래서 여기 5일선을 다시 회복해서 올라가야겠죠. 그렇게 되고 다시 여기 241선 요 자리가 있는 데를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뚫고 여기를 다 돌파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니까 얘도 도미넌스가 계속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거죠. 이렇게 ABC가 나오면서 알트들이 약간 조금의 이제 어떤 그 평단을 올리면서 이렇게 펌핑하는 약간의 어떤 그런 상승의 어떤 장이 나올 것인가, 그걸 한번, 그런 게 하나의 변수가 있고, 이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재차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이렇게 W자 형태로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재차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알트들의 어떤 그 상승, 알트들의 어떤 그 추세 상승의 모양이 요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하락하면서 알트들이 좀 올라올 수 있고, 얘가 상승하면서 알트들이 이렇게 급반등 이런 거보다는 같이 이렇게 함께 움직이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쭉 요것도 체크를 해보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피. 코스피는 여전히 갭으로 하락을 했죠. 코스피는 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쫄 거는 없어요. 갭으로 하락할 때는 반드시 또 갭을 매꾸로 또 올라가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코스피는 이 두 자리를 이렇게 돌파해서 올라가야 되고, 이 자리는 조금 위험해요. 이게 241선이 이렇게 내려오지 않는 한 여기에서 양봉으로만 막 돌파하지 못하면 또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 코스피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ABC 조정인 거죠. 그래서 이번 주까지는 음봉 3개 이렇게 나오고 다음 주에 양봉으로 전환하게 되면 이제 재차 여기를 돌파하러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주요 지수들 살펴봤습니다.